그래서 샤를마니의 손자 3명한테 베르댕 협정에서 이제 제국을 3분할을 해주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네오스트리아, 아퀴타니아 뭐 이쪽을 먼저, 그래서 여기 이쪽을 이제 한 아들한테 나눠주고, 그 다음에 아우스트리아 바이에른 뭐 여기는 이제 이쪽 부분하고 독일 쪽 이렇게를 또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아들한테는 북해부터 남부 이탈리아 칼라브리아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쫙 있는 이런 나라, 이런 이제 땅을 이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그게 로타링기아가 되는데, 현재 로렌 지방의 지명이 거기서 왔다. 로렌 지방이 어디냐면 알자스 옆에요. 요 지방이 로렌 지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제 영토를 줬다. 그래서 베르댕 조약이었다. 자, 그리고 샤르마니우의 사망과 함께 중세기가 시작됐다. 그 말이 뭐냐면 이제 메로빙거 왕조 때에는 대영주가 통치권을 행사했지만, 그래도 대영주가 이제 왕의 지명에 이제 바뀔 수가 있었어. 바뀌면 그 가문이 바뀌니까, 그래서 힘이 약해지는 건데, 샤르마니 황제 통치의 장기화로 공장령, 백장령, 후장령이 아주 확실하게 되면서 세습제가 됐다. 그래서 진정한 봉건 왕조, 봉건 시대가 됐다. 카롤린거 왕조 때 그랬다는 얘기예요. 봉건 제도라는 게 뭐예요? 그 왕이 땅을 나눠주고, 그 대영주들은 또 소영주들한테 땅을 또 나눠주고, 그래서 그 땅에서 권리를 갖게 하지만, 그 대신에 뭘 해야 돼요? 군사적으로 소집할 때 모여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게 봉건제도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는 이제 영주죠. 자기 토지에서 재판권, 징세권, 그 다음에 면역세 부과 이런 거를 독자적으로 했다라는 거죠. 그 왕은 영주가 포로로 잡혔을 때 몸값을 지불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다. 촌락민들은 성 밑에 모여 살다가 위기가 닥치면 성벽 안으로 피신해서 보호를 받았다. 그 다음에 이제 카롤린거 왕조가 약해지면서 그 교회가 이제 카롤린거 왕조한테 보호를 받을 수가 없을 때가 왔어요. 그래서 성직자들이 카롤린거 가문 대신에 로베르가를 지지했다. 그래서 987년에 이제 귀족들이 모여가지고 요 중에서 왕을 뽑기로 했는데, 거기서 위그 카페가 선출됐다. 위그 카페가 이제 로베르가였어요. 그래서 이제 위그 카페가 왕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카롤린거가가 아니죠. 그래서 카페 왕조의 시작이다. 그 아까 말했던 로베르가라는 것은 앙주 백작과 블루아 백작을 겸하던 그런 가문이었는데, 센강과 루아르강 사이에 있는 프랑스의 심장부를 가지고 있었다. 센강은 이제 파리를 통과하는 강이고, 루아르강은 이렇게 돼 있는 거여서 이 부분을 차지한 그런, 프랑스의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그런 가문이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세 가지 획기적이라기보다는 그 중요한 일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노르만족의 영국 정복이 있었다.
그래서 덴마크와 노르웨이인 바이킹이죠. 와가지고 캉바이의 루앙을 차지했다. 여기는 노르망디 지방이에요. 캉바이의 루앙 여기를 이제 그 바이킹들이 와가지고 차지를 했다. 그래서 요 지방을 노르망디라고 해요. 노르망디. 그러니까 노르만족이 와가지고 점령한 지역이라서 노르망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배 계급한테 프랑스어인 노르망어를 강요했다. 영국에서. 그리고 그 기욤 드 바타르 이 사람이 영국을 침공해가지고 노르망디 공과 영국 왕을 겸하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기욤 드 바타르라는 사람이 1066년 이게 되게 영국 역사에서 중요한 사건인데 기욤 드 바타르가 윌리엄 더 컨커러, 윌리엄 더 컨커러 그 사람 정복 왕 윌리엄. 그래서 이 사람은 노르망디 공과 영국 왕을 겸하겠다 라고 얘기했어요. 노르망디 지역을 점령했고, 그러니까 노르망디 공 여기서 이제 최고의 권력을 가진 영주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영국 왕을 겸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역사에서 보면은 영국 왕이 프랑스 영토의 일부를 차지하고 있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 앞으로도 계속 보게 될 텐데 지금처럼 이제 완전한 프랑스가 이제 딱 되기 전에 영국 왕이 지배하던 땅이 꽤 있었어요. 그다음에 십자군 부대가 있었는데 교회가 이제 봉건 무사의 그런 기지를 활용해 가지고 그걸 써먹은 거죠. 그래서 그 성지순례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이슬람교도가 이제 관대해 가지고 그걸 용납을 해줬다. 그런데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이제 지배를 하면서 그걸 못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십자군을 이제 편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1099년 예루살렘을 수복한다. 그리고 이제 십자군의 출발 장소가 된 마르세유, 제노바, 베네치아 이런 도시들이 발전하게 된다. 마르세유 프랑스 남부고, 제노바는 이탈리아, 베니스 이런 데가 이제 십자군의 출발지로서 대도시로 발전한. 십자군은 동서 문명의 교환, 교류 이런 것에 역할이 있다. 그럼 또 하나는 제3신분의 형성이 된다. 자,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무장을 갖춘 도시가 탄생했다. 도시의 상인들, 이런 도시를 이제 부르그라고 해서 부르그. 그래서 무슨 도시 지명이 무슨 버그 이게 그거예요. 부르그에 사는 사람을 부르주아라고 합니다. 부르주아가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탈리아와 독일의 도시가 번영을 했다. 그리고 왕은 시장권이 수입의 원천이었다. 그래서 이런 그 도시의 특권을 보장했다. 그래서 시민계급은 왕에 의존했다. 국왕에. 자, 그리고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필리프 2세 때 앙주 백작, 앙리 플랑타주네, 이게 이제 뭐 헨리 뭐 몇 세 뭐 요 가문이에요. 앙주 백작이 어머니한테 노르망디 공국을 받고 아버지한테 맨과 앙주를 상속받고 그 다음에 아키텐의 알리에노르와 결혼하면서 그녀에게 리무쟁 가스코뉴 페리고르 아키텐을 지참금으로 받았다. 자, 아버지한테 맨과 앙주 여기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노르망디 공국. 그럼 노르망디 공국이니까 뭐예요? 영국의 왕도 같이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알리에노르와 결혼하면서 알리에노르가 어디 그 귀족이었냐면은 아키텐, 가스코뉴, 또 뭐라 그랬어요? 페리고르 아키텐.
리무쟁. 이게 가스코뉴, 뭐 리무쟁, 페리보르, 뭐 아키텐, 여기 지방을 다 받았다. 그래서 프랑스 왕보다 영지가 넓었어요. 그래서 필리프 2세는 앙리를 제압하고 플랑타주네가를 프랑스에서 축출한다. 그리고 이제 존 왕한테 여러 가지 살인 혐의를 씌워서 영지를 뺏는다. 이제 존이 이제 실지왕 존이라고 불리는데, 실지왕이라는 것은 이제 땅을 잃었다. 그러니까 프랑스에 있는 이런 땅들을 잃은 왕이라는 거죠. 그래서 필리프 2세는 노르망디, 맨, 앙주, 투렌, 푸아투를 탈환했다. 투렌은 여기 이제 투르 지방에 있는 거고, 푸아투는 요쪽. 그래서 푸아티에 투르 푸아투, 노르망디, 뭐라 했어요? 맨 앙주 여기를 다 탈환했다.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이제 그 프랑스 왕을 이제 배척하는 존 왕, 영국 존 왕, 그다음에 독일 황제, 그리고 플랑드르 백작, 그리고 이제 다른 영주들이 플랑드르 지방에서 필립 2세에 대항했다. 근데 이제 필립 2세는 교회와 부르주아의 지지를 받아서 이들을 물리쳤다. 그래서 1214년 부빈에서 2만 명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시민군 보병대 지원을 받아가지고 외국 군대를 격파했다. 부빈이 이제 그 벨기에 그 근처 지방에, 거기에서 이제 전투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필리프 2세는 지방 집정관 제도를 창설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1년에 3번 파리로 와서 자기 관할구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고 회계를 청산하겠다. 그래서 왕실 수입이 늘었다. 그래서 뭔가 그 샤를마뉴 시대에 비해서 뭔가 좀 더 지방에서, 샤를마뉴는 본인의 영지에서만 수입을 얻었는데 필리프 2세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뭔가 수입을 거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루이 9세라는 왕이 있었는데, 이 왕은 십자군 원정에 2번 참가했다. 그리고 이제 십자군 원정에서 돌아왔을 때 국내 제후하고 영국 왕이 또 동맹을 체결했었는데, 요 동맹을 이제 격파했다. 그래. 근데 격파를 했는데 이제 영국의 푸아투, 가스코니 귀엔을 반환했다. 푸아투, 가스코니, 귀엔, 여기를 영국한테 또 줬어요. 이겼는데도. 이제 이 루이 9세는 성군으로 유명하다. 어진 임금. 그래서 독일과 교황과 독일 황제 간의 협상을 주선해주고, 그 다음에 영국 왕과 영국 귀족들의 분쟁을 조정해줬다. 어떻게 이렇게 남의 나라 분쟁을 조정해줘요? 그만큼 이제 신뢰가 가는 왕이었다라는 거죠. 성군. 그리고 이제 사법의 중심이 왕실 법정이었다. 그래서 본인이 직접 재판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무를 담당하는 최고회의, 회계감사원, 상설 법정 등이 생겼다. 그래서 뭔가 지금 국가의 체계가 조금씩 잡혀갔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필리프 3세를 거쳐서 필리프 4세. 필리프 4세는 가신들이 법률가들이었다. 그래서 파리 고등법원을 설립했다. 필리프 4세 때.